다항함수의 적분법 대단원 평가하기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함수 fx에 대하여 인테그랄 fx dx가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c가 성립할 때 f-1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부정적분이 주어져 있죠. 그래서 좌변은 fx를 적분, 우변은 3차식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그럼 양변을 미분한다고 치면 좌변은 fx만 남을 거고요. 우변은 x제곱 마이너스 x만 남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fx를 양변 미분을 통해 바로 구할 수 있어서 f-1은 대입해보면 2 이렇게 정답을 쉽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정적분 양변을 미분해서 fx를 찾아줄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2번도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함수 fx에 대하여 fx는 x 99제곱의 부정적분 그리고 3배의 x제곱의 부정적분의 합일 때 f0이 0이라고 하면 f1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fx가 지금 두 개의 합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 번째 거는 x 99제곱 부정적분입니다. 그러면 부정적분 하는 방법은 지수 하나 올리고 그 지수가 분모에 가면 되겠죠. 그리고 뒤에 적분상수 더해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3배 x제곱도 적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 곱하기 x제곱도 적분하면 x세제곱이 되면서 3분의 1이 앞에 생기고 뒤에 c2 적분상수 갖다 쓸게요. c1하고 c2는 적분상수라고 씁시다. 그러면 정리했을 때 식이 100분의 1 x 100제곱 플러스 x 세제곱에 플러스 c1 플러스 3 c2인데요. 주어져 있는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f0이 0이다 라는 게 주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f0의 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x가 다 사라지니까 c1 플러스 3c2인데 이게 0이니까 결국에 상수항이 0이 되면서 fx가 100분의 1 x의 100제곱 플러스 x 세제곱이 되고요. 문제에서 마지막에 구하라는 게 f1의 값이니까 대입하면 100분의 1 더하기 1이라서 100분의 100일 이렇게 정답을 찾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길게 부정적분을 써봤지만 앞으로는 부정적분 바로바로 알고 있는 적분 공식을 활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도 풀어봅시다. 3번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적분식이 주어져 있고요. 상수를 찾는 문제입니다. 자, 요거는 앞에 1번 푼 거랑 거의 유사한 형태고 양변을 미분해버리면 쉽게 문제가 풀릴 겁니다. 미분하면요. 3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가 좌변이 되고 우변은 3bx제곱 플러스 2cx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하기 때문에 이 식 자체는 무슨 식이다? 항등식이 됩니다. 항등식. 그렇다면 개수가 전부 다 같아야 하니까 A값, B값, C값을 바로 찾을 수 있겠죠. 자, A는 상수항 마이너스 5, B는 2차항계수여야 하니까 1, C는 1차항계수여야 하니까 1이라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하면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정답이 2번이겠네요. 미분해서 양변의 개수를 확인해 주시면 쉽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4번은요. 점 0,2를 지나는 곡선 y는 fx 위에 임의의 점 x, y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x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일 때 f2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x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인 게 포인트고요. 접선의 기울기는 미분계수 기하학적 음이겠죠. 그래서 f'x 자체가
x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될 거고, 그럼 여기에서 부정적분을 통해 fx를 찾으란 얘기겠죠. fx는 적분해보면 4분의 1 x 4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c인데 c가 적분상수가 될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c의 값을 찾는 방법은 누구를 이용할 수 있냐? 0,2를 지난다 라는 걸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유는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F0이 얼마다? 2가 되고 실제 계산해보면 적분상수가 C이기 때문에 그 적분상수 C가 우리가 원하는 값인 2가 될 거고요. 그럼 이 상태에서 fx를 다시 써보면 4분의 1 x 4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가 되므로 문제에서 마지막에 구하라고 하는 f2의 값은 대입했을 때 4 빼기 2 더하기 2 더하기 2니까 6으로 정답을 찾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접선의 기울기가 누구랑 같아진다? 미분 계수랑 같아진다. 요게 이제 포인트고 그게 바로 누구다? F'X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문제가 잘 풀릴 것 같습니다. 5번도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함수 fx의 도함수 f'x는 이차함수이고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극대값과 극소값이 주어져 있을 때 f2의 값을 구하는 문제이고요. 그럼 이 문제는 f'을 먼저 찾아라. 그리고 나서 fx를 찾아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f'x의 식을 세워볼 건데 f'의 그래프를 보면 x는 0과 x는 4에서 x축과 만남으로 fx의 식을 써보면 인수를 x랑 x-4 두 개를 갖고 있을 거고 최고창의 개수는 모르니까 a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음수인 건 알고 있겠죠. 그래서 전개해보면 ax 제곱 마이너스 4ax라고 쓸 수 있고요. 그러면 fx 부정적분을 통해서 찾아줄 수 있겠죠. 3분의 1 ax 세제곱 마이너스 2ax 제곱 그리고 적분상수 c까지 씁니다. 그리고 나서 극대값과 극소값이 주어져 있는 걸 활용을 할 건데요. 극소는 언제냐면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데가 극소, 증가하다 감소하는 데가 극대니까 F'의 부호가 극소일 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겠죠. 그게 언제냐? X는 0일 때입니다. 0일 때. 그렇다면 F0의 값이 0이란 얘기고 위에 초록색 식에 대입해보면 C가 나오니까 여기에서 fx가 3분의 1 ax 세제곱 마이너스 2ax 제곱이 된다는 거 찾아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극대값이 32인 게 주어져 있는데 극대값은 x가 4일 때 같겠죠. 그래서 f4를 찾아보면요. 3분의 64a 마이너스 32a가 나옵니다. 4를 대입하면. 그래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3분의 32a가 되고 극대값이 32라고 했으니 여기에서 a의 값은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찾아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fx는 a에다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6x 제곱이 되므로 우리가 원하는 f2의 값은 2를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8 플러스 24니까 16이 나와서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F'의 그래프를 보고 식을 세울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극대가
극대랑 극소가 F'의 부호가 어떨 때 등장하는지까지 잘 생각해 가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계산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적분의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자, 요거를 각각 정적분 하셔도 큰 상관은 없는데 왼쪽 거랑 오른쪽 거의 정적분의 구간을 잘 보니까 0부터 2까지로 둘이 어떻죠? 같아요. 그러면 구간이 같기 때문에 요 식을 합쳐서 계산을 해주는 게 훨씬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개를 먼저 해보면 왼쪽 파란색은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이고요. 빼기 오른쪽 연두색은 똑같이 0부터 2까지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 이렇게 전개해서 쓸 수 있고요. 지금 보시면 없어지는 게 빼기이기 때문에 x세제곱과 3x가 사라지고 뒤에 남아있는 것만 계산을 하면 0부터 2까지 6x제곱 플러스 2로 간단하게 적분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계산을 해주면 6x제곱 적분하면 2x세제곱 그 다음에 2도 적분하면 2x 여기에다가 0하고 2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20 이렇게 정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윗끝과 아랫끝이 같은 경우에는 적분하는 함수끼리 연산을 먼저 해서 식 정리를 한 후에 적분을 하는 게 훨씬 더 간단하게 계산이 등장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은요.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등식이 정적분의 형태로 등장하네요. 그러면 좌변을 적분해야지 식이 계산이 좀 될 테니까 좌변을 적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x 세제곱 마이너스 nx 제곱 플러스 x에다가 0, 2를 넣는 게 좌변이니까 대입해보면 10 마이너스 4n이 나오고 얘가 누구보다 커야 된다? 우변에 나와 있는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위의 식을 정리하면 4n이 12보다 작아야 하니까 n이 3보다 작아야 된다. 그러면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개수는 당연히 1, 2 해서 두 개 이렇게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x랑 n의 문자를 잘 생각을 해서 적분하면 틀리지 않고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8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x는 ax 플러스 1에 대하여 0부터 1까지 fx의 정적분의 값이 0일 때 fx의 제곱의 정적분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그냥 차례대로 순서대로 풀어나가면 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순서대로 푸느냐 0부터 1까지 fx인 ax 플러스 1을 적분해서 a의 값을 찾아줍니다. 적분해보면 2분의 1의 ax 제곱 플러스 x에다가 0, 1을 넣는 거고요. 그러면 2분의 1a 플러스 1 이것이 0이니까 a의 값은 마이너스 2인 걸 빠르게 찾아낼 수가 있고요. 그러고 나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제곱한 거 정적분이니까 요거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어서 제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0부터 1까지 4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을 적분하면 되기 때문에 정적분 해보면 3분의 4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x의 0, 1입니다. 대입해보면 3분의 4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니까 3분의 1이 나와서 정답은 3분의 1이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fx를 정적분해서 a의 값 찾고 그 다음에 제곱한 것까지 그냥 단순히 계산을 해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9번 보겠습니다. 함수 fx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은 1,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를 곱한 건 2, 이렇게 이제 적분값이 등장할 때 a, b 값 구해서 곱하세요.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도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단순히 계산을 통해서 상수의 값을 찾아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거부터 해볼게요. 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고요. 자, 그냥 정적분 해도 되지만 위아래 구간에서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계산을 홀수차는 없애주고 짝수차만 남긴 계산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앞에 2배가 생기겠죠. 그러면 이거 적분해주면 2배에다가 3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bx고 구간은 0부터 1까지 대입하면 3분의 2 플러스 2b인데 위에 조건에서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b의 값은 6분의 1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식에서 b의 값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x 곱한 거에서도 마찬가지로 식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x 곱해서 쓰면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dx입니다. 자, 얘도 윗끝과 아랫끝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2배 0부터 1까지로 바꿔주면서 남기는 건 짝수차만 남깁니다. 그래서 ax 제곱만 남을 거고 적분해보면 2배 3분의 1 ax 세제곱 0부터 1까지 계산해보면 3분의 2a고 위의 조건에서 2라고 줬기 때문에 이때 a의 값은 3입니다. 그럼 a의 값과 b의 값이 다 나왔기 때문에 a 곱하기 b를 해주면 3 곱하기 6분의 1 해서 2분의 1 정답은 5번에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단순히 계산해주면 되는데 윗끝과 아랫끝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를 경우에 다항함수에서는 짝수차만 남겨서 적분을 해줄 수 있다. 이거 잘 활용해 주시면 조금 더 간단하게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10번은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인 함수 fx에 대하여 항상 옳은 것만을 골라라. 정적분의 성질을 물어보고 있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기억을 보면요. 0부터 2까지 적분과 2부터 0까지 적분은 부호 차이가 난다. 자, 정적분의 성질 중에 윗끝과 아랫끝의 위치를 서로 바꿔줄 때는 가운데 나온 것처럼 마이너스를 붙여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억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윗끝, 아랫끝 위치를 바꿔줄 때는 마이너스를 붙인다. 자, 두 번째는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적분하는 게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그리고 0부터 2까지 각각 적분한 거의 합과 같다인데요. 자, 두 번째 성질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앞에 거의 윗끝과 뒤에 것의 아랫끝이 같은 경우에는 합쳐서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적분하는 게 가능하다. 자, 이거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성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는 성질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디귿을 보면 디귿에 주어진 게 f-x랑 -fx가 같다. 자, 요 의미는 fx가 기함수다라는 얘기고요. 기함수인 경우에는 윗끝과 아랫끝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경우에 정적분에서는 값이 얼마 나온다? 0이 나온다. 그래서 디귿도
맞는 보기.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전부 다 맞는 보기라서 5번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세 가지 성질 다 잘 기억하고 문제 풀 때 활용해서 계산할 수 있도록 연습이 필요한 성질들이니까 반드시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첫 번째로 fx 플러스 4랑 fx가 같고, 두 번째로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fx의 정적분값이 2다.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걸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건 이 함수 fx가 주기 함수이다. 그리고 주기는 정확하게 모르긴 하겠지만 4마다 똑같은 그래프가 반복이 된다. 이렇게 두 가지를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래프를 이제 그려야 되는데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의 정적분이 지금 fx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프를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기에 3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함수가 반복되기 때문에 요만큼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만 그려놨다고 치고 그 다음에 3부터 7까지 7부터 11까지는 똑같은 그래프가 이어져서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겠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되겠죠. 그런데 문제에서 초록색이 의미하는 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fx랑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여기를 s라고 한다면 똑같이 s가 등장을 할 거고 s가 2인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그림을 바탕으로 마이너스 1부터 11까지 fx를 적분하세요는 넓이가 총 3s이기 때문에 계산해보면 6. 그래서 정답이 6이 되겠습니다. 주기함수라는 걸 알고 그래프를 여기 y는 fx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그린 다음에 그걸 반복해서 그려가지고 x축과의 넓이를 구해주시면 정적분 값을 정확하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12번도 같이 보면요.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0부터 x까지 ft dt 했더니 2x제곱 마이너스 x가 되었다. 그랬을 때 정적분 값을 계산을 해라. 자, 정적분으로 주어진 식을 미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분을 날릴 수가 있겠죠. 자, 미분해 보면 좌변은 fx만 남고 우변은 4x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럼 fx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 있는 f3x제곱도 찾을 수 있겠죠. x 대신에 누구 집어넣는다? 3x 제곱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4 곱하기 3x의 제곱 마이너스 1에서 12x 제곱 마이너스 1이 f3x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구하라고 하는 게 0부터 1까지의 f3x 제곱을 적분하는 거니까 3x 제곱, f3x 제곱 자리에다가 누구 집어넣는다? 12x 제곱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되고요. 적분해보면 4x 세제곱 마이너스 x 0, 1이니까 대입했을 때 3이 나와서 정답은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적분으로 주어진 식은 양변을 미분해서 조금 더 쉽게 함수의 식을 찾고 문제 원하는 게 있다면 거기까지 같이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3번은요. 앞에 12번과 유사한 형태긴 하지만 조금 차이점이 있어서 잘 보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면요.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주어진 식을 만족시킬 때 상수 a, b 값을 찾아서 곱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주어진 식을 보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셔야 하는데 첫 번째로 윗끝과 아랫끝이 같은 경우엔 안에 들어가 있는 함수의 식과 상관없이
적분값이 0이 된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아래 끝과 같은 1을 x에다가 대입해주면요. 좌변이 0이 되고 우변이 a 플러스 2 플러스 b가 되니까 여기서 일단 알아낼 수 있는 건 b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다 라는 걸 찾아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식을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안에 보시면 x-tft고 뒤에 dt가 나와 있거든요. t에 대해서 적분하기 때문에 x는 상수로 취급해서 식을 변형을 할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1부터 x까지 전개해서 xft tft 이렇게 일단 고쳐 줄 거고요. 좌변을. 그러면 뺄셈과 실수배는 계산을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앞에 거부터 분리하면 x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ft dt 마이너스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tft dt 이렇게 분리 좌변을 할 수가 있고요. 우변에 나와 있는 게 ax 제곱 플러스 2x 그 다음에 b 값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까지 대입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좌변을 정리한 x 인테그랄부터 시작해가지고 dt까지는 우변 요 보라색으로 색칠한 부분을 양변을 이제 미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지 않고 미분하면 미분 자체가 불가능한 형태가 됩니다. 어쨌든 곱의 미분법을 사용해서 앞에 거부터 미분하면 앞에 미분 x 미분하면 1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거는 그대로 1부터 x까지 ft dt 그 다음에 앞에 거는 그대로 두고 뒤에 거 미분하면 fx 빼기 자, 두 번째 거 미분하면 xfx가 되고요. 우변 미분하면 2ax 플러스 2가 돼서 정리하면 1부터 x까지 ft dt가 2ax 플러스 2가 되겠죠. 여기서 또 이제 하고 싶어지는 건 윗끝 아래끝 같게 만들어주는 x는 1을 대입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면 좌변이 0이 되니까 그러면 좌변이 마찬가지로 0 되고 우변은 2a 플러스 2가 되니까 여기에서 a가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 a가 마이너스 1이면 위에 나와 있는 b 자리에 a를 대입해보면 b도 마이너스 1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a 곱하기 b를 구해라고 했으니까 a 곱하기 b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을 곱하면 1 이렇게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요거 바탕으로 위쪽에 나와 있는 노란색으로 색칠하는 부분을 한 번 더 미분하면 fx까지 찾아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상수 a, b의 값을 각각 찾아서 곱하는 것까지 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풀이를 해줘도 충분할 것 같고 중요한 건 주어진 파란색 식 자체가 한 번에 미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황색으로 쓴 것처럼 정리를 한 후에 미분해야 된다. 요거만 잘 기억하고 계셔도 나머지는 계산으로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푸는 거 연습 꼭 해보세요. 14번도 같이 한번 봅시다. 다음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주어진 식을 만족시킬 때 곡선 y는 f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결국에 fx를 먼저 찾아야 되겠죠. 그럼 주어진 식의 양변을 똑같이 뭐한다? 미분한다. 그래서 미분해보면 좌변은 fx가 되고 우변은 12x제곱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그러면 2차 함수가 나왔기 때문에 이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찾아줄 건데 인수분해를 해보면 12의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니 x축하고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최고창의 계수가 양수니까 이렇게 그려지면 되겠습니다. 이게 y는 fx라는 함수의 그래프가 될 거고, 그럼 둘러싸인 부분은 어디냐? 당연히 이만큼 주황색으로 색칠한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주황색으로 색칠한 부분 넓이 S를 구하는 방법은 지금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을 적분할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이너스 12x제곱 플러스 12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하면 되고요. 지금 윗끝과 아랫끝의 부호는 반대이고 절대값이 같기 때문에 여기 두 배를 앞에다가 붙여서 적분해도 괜찮겠죠. 그러면은 0부터 1까지 마이너스 12x제곱 플러스 12를 적분하면 되고요. 그럼 적분해보면 2배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12x 0, 1이니까 대입해보면 16이 나와서 넓이는 16이다. 이렇게 정답을 찾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식에서 fx를 찾고 그 다음에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때 x축보다 아래에 있으면은 마이너스를 붙인 걸 적분한다. 여기까지 이제 잘 생각을 해서 정답을 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15번 봅시다. 곡선 y는 x세제곱과 x축 및 두 직선 x는 마이너스 2와 x는 a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5일 때 양수 a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y는 x세제곱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하겠죠. 자, 이렇게 x축과 원점 그리고 y축이 있다고 했을 때 y는 x세제곱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원점을 통과하고 자, 이렇게 이제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두직선 x는 마이너스 2와 x는 a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요만큼 색칠해서 구한다고 치면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되겠죠. 넓이를 5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그 다음에 0부터 a까지 쪼개서 적분을 해주는데 여기 들어가는 함수가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는 y는 x 세제곱이 음수 쪽에 그려지니까 마이너스 x 세제곱이 왼쪽에 들어가고 오른쪽에는 양수 쪽이니까 x 세제곱이 그대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x축보다 위쪽 아래쪽 구간을 나눠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거 적분해 보면 왼쪽 거는 마이너스 4분의 1 x 4제곱에다가 0 마이너스 2고요. 오른쪽 거는 4분의 1 x 4제곱에다가 0a입니다. 그럼 계산했을 때 4 플러스 4분의 1 a 제곱 4제곱이니까 넘겨서 계산해보면 a 4제곱이 4가 나와서 여기서 a의 값은 뿔마 루트 2인데 그 중에서 양수라고 했으니까 2만 갖다 써서 정답은 3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넓이 구하는 방법을 구간을 쪼개서 계산하되 음수 쪽에 그래프가 그려지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적분한다. 이거만 기억하시면 앞에 문제와 같은 방법으로 풀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16번입니다. 곡선 y는 x제곱 마이너스 2와 이 곡선 위의 점 1,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 및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서 조금 편하게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x축, 원점, y축 그려놓은 상태에서 y는 x제곱 마이너스 2 요거 먼저 그려보면요. 마이너스
2가 여기 있다고 쳤을 때 2차 함수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y는 x제곱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점 1,1에서의 접선을 그려야 되네요. 점 1,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 그러면 미분해서 기울기를 찾아야 되겠죠. 미분하면 2x가 되고요. x는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1 대입하면 2가 나오니까 1, 마이너스 1이 여기에 있다고 쳤을 때 접선이 이렇게 생기겠죠. 그럼 접선의 식은 y는 기울기는 2고 1, 마이너스 1을 지나야 되니까 마이너스 3까지 써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넓이를 y축까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이렇게 보라색으로 색칠한 부분이 구하고자 하는 넓이가 되겠죠. 그러면 보라색으로 둘러싸인 부분은 0부터 1까지 적분을 할 건데 어떻게 계산하냐? 파란색 x제곱 마이너스 2. 자, 2차 함수가 위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빼기 주황색 1차 함수가 아래쪽에 있으니까 2x 마이너스 3을 뺀 걸 적분하면 되겠죠. 자, 두 곡선 또는 직선이 있더라도 위에 함수의 식에서 아래 함수의 식을 빼면 적분이 가능하다. 그래서 식을 조금만 정리해보면 0부터 1까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dx가 될 거고요. 실제로 적분해보면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에다가 0, 1 집어넣으면 되기 때문에 3분의 1 빼기 1 더하기 1이라서 3분의 1이 나올 거고 정답은 1번에 있네요. 그래서 주어진 접선만 찾아주면 어느 부분에 둘러싸여 있는지 찾을 수가 있어서 위쪽의 함수의 그래프의 식에서 아래쪽 함수의 그래프의 식을 뺀 상태로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 빨간색으로 칠하는 부분이 문제를 풀 때 잘 찾아줘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7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곡선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와 직선 y는 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파란색 부분을 S1, 그 다음에 곡선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와 x축 및 직선 y는 x로 둘러싸인 빨간색 부분의 도형의 넓이를 S2라고 할 때 각각 구해서 나누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파란색 도형의 넓이 S1을 먼저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S1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y는 x라는 직선과 교점의 x좌표가 필요하겠죠. 그럼 교점의 x좌표를 찾기 위해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는 x라고 두고요.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2x는 0이라 x는 0 또는 x는 2가 나오고 원점에서 이미 만나고 있으니까 교점의 x좌표 나머지 하나는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S1을 구하기 위해서 적분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느냐? 0부터 2까지 해야 되겠죠. 그럼 위쪽에 있는 게 2차 함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고요. 아래쪽에 있는 게 직선 y는 x니까 이렇게 이제 빼서 적분을 해주시면 되고 적분해보면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이 나오고요. 0부터 2까지 대입을 해주면 3분의 4가 S1으로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S2를 구해 볼 건데요. 자, S2를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 그 중에서 앞에 삼각형의 넓이와 그 다음에 오른쪽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으로 나눠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왼쪽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2 곱하기
높이도 마찬가지로 2가 될 테니 이렇게 구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부터 3까지는 x축과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계산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를 적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왼쪽 건 2가 나오고요. 오른쪽 거 적분해보면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3 x 제곱이 되고, 요거 정리해서 계산을 해보면 6분의 19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S1과 S2를 각각 구해놨기 때문에 S2분의 S1은 6분의 19분의 3분의 4가 되니까 약분해서 19분의 8로 정답을 찾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점이 생기면 구간을 나눠서 어떻게 적분해야 되는지까지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이나 사각형처럼 넓이를 구하기 쉬운 게 나오면 적분보다는 넓이 구하는 공식에 의해서 계산을 해주는 게 조금 더 빨리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요거까지 잘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번은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t가 3-t제곱으로 주어져 있을 때 점피가 원점을 다시 통과하는 시각을 구해라. 그러면 원점을 통과해야 되니까 점피의 위치가 0이 되는 시각을 찾아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vt가 3-t제곱이니까 이거 적분하면 위치가 등장할 거고요. 위치는 3t-3분의 1t 세제곱이라고 적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얘를 인수분해를 해보면 마이너스 3분의 1t로 묶었을 때 t제곱 마이너스 9가 나오니까 얘를 한 번 더 인수분해하면 마이너스 3분의 1t에 t 플러스 3 t 마이너스 3이고요. 문제에서 원하는 건 얘가 0, 즉 위치가 0이 될 때를 원하는 거니까 이 중에서 양수 t는 3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겠죠. 그래서 다시 원점을 통과하는 시각은 3이다 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되고 여기 원점을 출발하는 거에서 적분 상수가 0이다 라는 것까지 생각을 하면 문제 쉽게 마무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19번은요. 서연이는 직선도로를 따라서 학교와 공원을 지나 복지관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서연이가 학교를 지날 때부터 복지관에 도착할 때까지 t분의 속도는 vt로 주어져 있고요. t는 3일 때 공원을 지나고 t는 6일 때 복지관에 도착했다고 하네요. 그럼 공원이 t는 3일 때 복지관이 t는 6일 때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서연이의 위치를 ft라고 한다면 공원에서의 위치는 f3, 3분 후에 위치가 될 거고 복지관에서의 위치는 f6이 되겠죠. 6분 후의 위치입니다. 그럼 결국에 공원과 복지관 사이의 거리는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요만큼 차이는 6의 위치에서 3의 위치를 빼주면 거리가 등장할 거고 사실 누가 양수인지는 정확히 모르니까 절대값까지 씌워주면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에 서연이의 위치를 찾아줘야 되니 ft라는 서연이의 위치를 vt를 적분해서 속도를 적분해서 구해보면요. 60t 그 다음에 플러스 2t제곱 마이너스 3분의 1t 세제곱이 될 거고요. 여기에서 서연이가 t는 0일 때 학교를 지난다고 하면 되기 때문에 시작 위치는 0이라고 보고 적분상수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F6 빼기 F3을 결론적으로 계산을 하란 얘기니까 F6 빼기 F3은 대입해보면 6 대입했을 때는 360, 그 다음에 3 대입했을 때는 189
9가 나오니까 빼면 171이 나오고 얘는 이미 양수기 때문에 이게 바로 두 공원과 복지관 사이의 거리가 될 거고 단위는 미터까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3분일 때, 6분일 때 위치를 각각 구해서 빼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도 가능하느냐. F6 빼기 F3이 사실은 3부터 6까지 VT, DT죠. 3분일 때부터 6분일 때까지 위치의 변화량은 속도를 적분하면 되기 때문에 정적분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셔도 큰 상관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다 기억을 하고 있으면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많이 되겠지요. 20번도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어느 승강기가 1층에서 출발하여 멈추지 않고 꼭대기층까지 올라갈 때 t초의 속도가 주어져 있고요. 1층에서 꼭대기층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해라. 자, 그러면 이거를 절대값 씌워서 구간별로 적분을 해주셔도 되는데 우리가 결국에 적분이라는 것은 축과의 넓이라고 정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하학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구간이 잘게 쪼개져 있는 경우에 특히 상수함수랑 1차 함수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는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을 해주는 게 조금 더 계산하기가 훨씬 편할 겁니다.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좌표 평면을 나타냈을 때 처음에 0초부터 2초까지는 3t네요, 3t. 그래서 3t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초일 때 6까지 속도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초부터 10초까지는 6으로 등속도 운동을 합니다. 어디까지? 10까지는 속도가 일정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0초부터 13초까지는 마이너스 2t 플러스 26인데요. 10을 대입하면 6이 나오기 때문에 딱 이어져서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자, 여기가 13입니다. 그럼 움직인 거리는 세 개의 함수 적분과 같은데 결국에는 여기에 그려놓은 사다리꼴의 넓이랑 같은 값이 등장을 할 테니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주면 1층에서 꼭대기층까지 움직인 거리가 되겠죠. 그러면 사다리꼴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아랫변 13, 윗변 8 더하고요. 높이 6까지 곱해주면 63이 나와서 움직인 거리는 총 63m가 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0초부터 2초, 2초부터 10초, 10초부터 13초까지 각각 적분해서 계산을 해줘도 답은 똑같이 나올 텐데 속도랑 t축이 이루고 있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게 이 문제에서는 훨씬 더 계산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라 이렇게 하는 방법도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21번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3차 함수 fx의 도함수, y는 f'x의 그래프이다. 그래서 f'x의 그래프를 보고 fx의 식을 유추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마이너스 2랑 2에서 x축과 만나기 때문에 최고차항의 개수를 a라고 둔다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라고 둘 수 있고 그 다음에 0에서의 함수값이 3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f'0은 마이너스 4a가 되고 이게 3인 거라 a의 값이 마이너스 4분의 3이 나오므로 결국에 f'x는 마이너스 4분의 3 x제곱 플러스 3으로 f'x를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바로 fx가 찾아지는 거죠.
fx는 적분했을 때 마이너스 4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3x에 적분 상수가 생기는데 f0이 0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뒤에 상수를 안 써도 되겠죠. 그럼 fx까지 찾았으니까 이제 이 f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분했을 때 근이 2개 생기고 그 다음에 3차 함수고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기 때문에 요렇게 y는 fx의 그래프가 그려지면서 x축과 y축을 요렇게 그려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미분계수가 0이 되는 두 개의 점이 2랑 마이너스 2인 것까지 도함수의 그래프에서 유출을 해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방정식 fx는 k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져야 되니 y는 k라는 직선하고 몇 번 만나야 된다? 3번 만나야 된다. 그러면 3번 만나기 위해서 직선이 이런 식으로 한 번, 두 번, 3번 만나도록 그려져야 할 테니 극소값하고 극대값 사이에 k가 존재해야 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일 때 극소값을 가지니까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4인 거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일 때 극대값 갔는데 2 대입하면 4인 것까지 나와서 이렇게 마이너스 4랑 4 사이에 k의 값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k의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4부터 4까지다 라고 적어줄 수가 있고 그래프를 통해서 y는 k의 위치를 움직여 가면서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기 위한 범위를 찾아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22번입니다. 정적분의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실수 a의 값과 그때의 정적분 값을 계산해봐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정적분 계산을 해야 하겠죠.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분해보면 a제곱에 x의 세제곱 플러스 2ax의 제곱 마이너스 x가 될 거고 0, 1이니까 대입하면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이게 최소가 되고 싶으면 뭐 하면 되죠? 완전 제곱 형태로 바꿔보면 되겠죠. 그래서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까지 인수분해를 통해서 정리를 해줄 수 있으니까 a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2다. 그래서 m의 값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정적분 최소값 마이너스 2니까 m 더하기 n을 하면 마이너스 3 이렇게 정답을 쉽게 찾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적분 직접 계산해서 a에 관한 식으로 정리한 다음에 최소값과 그때 a 값을 찾아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23번도 같이 풀어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곡선 y는 x제곱과 y축 및 직선 y는 1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곡선 y는 ax제곱이 2등분할 때 y 양수 a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지금 그림이 조금 작으니까 확대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확대를 시켰을 때 지금 첫 번째로 얘기하는 건 곡선 y는 x제곱, 그 다음에 y축, 직선, y는 1로 둘러싸인 이 파란색 부분 있죠. 자, 이 파란색 부분을 누가 2등분 하느냐? 주황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y는 ax제곱이라는 이 함수의 그래프가 2등분한대요. 그러면 파란색 부분을 2등분하니까 이렇게 주황색 부분을 칠해보면, 자, 여기 주황색 부분을 이렇게 칠해보면 주황색 부분의 넓이를 S라고 했을 때 아까 칠했던 파란색 부분은 합쳐서
ES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파란색 부분의 넓이인 ES를 먼저 찾아보면요. 얘는 0부터 1까지, 자, 여기에 x좌표가 1이니까 0부터 1까지 누굴 적분하면 되냐? 1에서 x제곱을 뺀 걸 적분해주면 파란색 부분의 넓이가 나오겠죠. 적분해 봅시다. x-3분의 1 x 세제곱으로 적분이 되니 계산했을 때 3분의 2가 나와서 s가 3분의 1인 거를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황색 부분의 넓이가 3분의 1이란 얘기이기 때문에 3분의 1은 이번엔 0부터 적분을 할 건데 여기 잘리는 부분의 좌표가 어떻게 되는지 찾아봐야 되겠죠. ax제곱이 1이 되는 부분이니까 x가 루트 a분의 1이라는 거 찾아낼 수 있습니다. 방정식을 풀어보면. 그래서 0부터 루트 a분의 1까지 이번엔 1-ax제곱을 적분하겠죠. 자, 요거 적분해보면 x-3분의 1 ax 세제곱이고 0부터 루트 a분의 1까지 대입해보면 루트 a분의 1 마이너스 3 루트 a분의 1이라 3 루트 a분의 2가 나와서 루트 a분의 2가 1이니까 a의 값은 4 이렇게 정답을 찾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어떻게 이등분하는지 찾아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y는 1이라는 직선과 곡선들 사이의 넓이를 구해주는 게 포인트.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적분을 통해 가지고 a의 값까지 전부 다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2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점을 동시에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의 속도를 각각 v1t, v2t라고 했을 때 점 P는 -2t 플러스 1, 점 Q는 3t제곱 마이너스 1로 주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선분 PQ의 중점을 R이라고 할 때 점 R이 다시 원점을 지날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점 P랑 점 Q의 위치를 알아야 중점 R을 찾을 테니 점 P의 위치를 F1T라고 하면 F1T는 적분해서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T고 원점 출발이니까 상수는 없겠죠. 그리고 점 Q의 위치도 마찬가지로 구해봅시다. 얘를 F2T라고 하면 적분했을 때 T 세제곱 마이너스 T가 나오고 원점 출발이니까 상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점 R의 위치를 FT라고 하면요. 두 점 PQ의 중점이 R이니까 F1T랑 F2T를 더하고 2로 나눠줘야 하겠죠. 그러면 계산했을 때 2분의 1t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t 제곱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움직인 거리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적분을 어떻게 하느냐? 시작부터 끝까지 vt의 절대값을 적분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다시 원점을 지날 때까지 걸린 시간과 속도를 절대값 씌운 걸 찾아야 되니 먼저 속도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는 위치를 미분하면 되고요. 계산해보면 2분의 3 t 제곱 마이너스 t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절대값을 씌울 거기 때문에 언제 양수이고 언제 음수인지까지도 찾아줘야 되니 인수분해까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원점을 지나는 거 아까 우리 체크 하나 했어야 했죠. 다시 원점을 지나니까 원점에서의 위치는 0인 거. 그래서 2분의 1t 제곱으로 묶으면 t-1이니까 t가 언제일 때 다시 원점을 지난다? 1일 때 원점을 지나겠죠. 그럼 움직인 거리는 0부터 1까지 vt의 절대값 적분해줘야 하고요. VT는 언제 양수고 언제 음수냐. 자, 요거 그래프를 간단하게만 그려보면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고 0하고 3분의 2에서 교점이 생기니까 얘를 계산할 때 0부터 3분의 2까지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적분해야 되고요. 음수니까. 그 다음에 3분의 2부터 1까지는 그냥 적분하면 되겠죠. 양수니까. 그랬을 때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1t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t 제곱에 0하고 3분의 2 넣고 그 다음에 뒤에 거는 2분의 1t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t 제곱에 3분의 2랑 1을 넣습니다. 그러면 앞에 거 적분값이 27분의 2가 나오고 뒤에 것도 계산해보면 27분의 2가 나올 거라 움직인 거리가 27분의 4. 그래서 정답이 27분의 4가 되겠습니다. 자, 계산이 조금 길었는데요. 어쨌든 처음은 점 아래 위치랑 속도를 찾고요. 그 다음에 속도를 절대값해서 적분할 건데 움직임 거리를 찾을 거라서 위치가 0이 되도록 하는 t값을 찾아서 0부터 1까지 절대값 vt를 적분하면 움직임 거리가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 다 푸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기말고사 화이팅해서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안녕.